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꼬란지 PD입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타고 다니다 보면 당장 필요한 물건인데 없어서 다음엔 꼭 사둬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아차 하다가 기억하는 거 싶다가 또다시 잊어버리는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최근에는 겨울을 맞이해서 차에 놔두고 사용하면 무조건 좋은 IT 자동차 용품을 하나둘 사모았습니다. 꼭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필요한 제품들까지 사모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까지 더해서 7가지가 되더라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IT 제품도 있고 일반 생활용품도 있는데 자동차에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하니까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전동 에어건이에요. 에어 더스터나 먼지 청소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강한 온기를 내뿜기 때문에 PC나 카메라의 먼지를 청소하는 데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저도 카메라 청소를 할 때 이 녀석으로 먼지를 편안하게 제거하는데 비나노니 온디에 자동차를 가져가면 진가를 발휘해요. 제가 사용하는 에어건은 브랜드 네임은 딱히 없고 모델명은 WD8818이고 6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충전을 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 전동 에어건을 차 청소용으로 소개하는 건 아니고 눈비고 온디에 사이드미러에 있는 물이나 눈을 제거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힘들게 털어내거나 닦아낼 필요 없이 잠깐 들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보조석 쪽에 사이드미러까지 팔만 쭉 뻗으면 간편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써보면 이걸 왜 진작에 안 썼을까 하실 거예요. 물론 차량 내부의 먼지를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먼지가 날리게 되니까 먼지 청소는 무선 청소기에 양보하세요. 이 제품은 무게가 475g인데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건 형태라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9000mAh나 15000mAh를 탑재한 제품도 있는데 더 무겁기도 하고 6000mAh도 완충 시 15분 정도 사용 가능해서 사용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가격은 저는 3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가격이 다운되어서 2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스크래퍼라고 부르기도 하는 차량용 성에 제거기예요. 이미 차에 하나쯤 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겨울철 필수품입니다. 꼭 눈이 온 뒤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외부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성에까지 제거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시간이 넉넉하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절해서 제거해도 되겠지만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성에 제거기로 쓱쓱 밀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성에 제거기 종류는 검색해보면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베이스어스 제품을 9,360원에 구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가격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30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무게도 120g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유리에 닿는 부분이 TPU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밀착이 잘 되기도 하고 흠집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겨울까지 차량 트렁크에 있는 빗자루를 이용해서 눈을 쓸거나 성에를 제거하면서 끙끙거리곤 했는데 이번 겨울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세 번째 아이템은 어느 정도 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 작업용 장갑입니다. 겨울에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눈을 치워본 경험이 있거나 차가운 보닛을 열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녀석을 하나 사서 차에 놔두는 것을 권해요. 저는 13,135원 주고 구매한 가죽 장갑을 구비해두고 있는데 안감은 면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갑에 델레피코라고 적힌 게 브랜드 이름인 듯하고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손목에 찍찍이로 조여줄 수 있으니까 대부분 손 크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앞에 소개한 차량용 성에 제거기나 뒤에 나오는 타이어 에어 펌프나 점프 스타터를 사용할 때 착용하기 위해서 이 장갑을 샀습니다. 차량에 구비해두는 장갑의 종류는 본인의 취향을 반영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꼭 방수 기능이 있다고 표시된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바깥쪽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방한이나 내열이 가능한 제품이 더 좋아요. 이런 형태의 장갑은 코스트코에 장보러 갔다가 파는 것을 봤는데 3개를 묶어서 26,990원에 팔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먼저 샀네. 네 번째 아이템은 타이어 에어 펌프입니다. 비교적 최신 차량을 타고 있다면 계기판에서 공기압 상태를 알려주고 저처럼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을 타고 있다면 타이어를 눈으로 봤을 때 공기가 빠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차의 앞바퀴를 보면 공기압이 조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기압 채우러 가야지 생각만 하다가 혼자서 공기압을 체크하고 충전까지 할 수 있는 타이어 에어 펌프를 399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산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에어펌프 1S인데 무선 충전식이라서 사용하기에 무척이나 편해요. 타이어에 꽂는 호스를 분리해야 전원이 켜지는 형태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공기압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36 푸사이로 맞출 거예요. 에어펌프를 왼쪽 앞 타이어에 연결해보면 현재 공기압 상태가 나오는데 23 푸사이가 나오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타이어 공기압 관리를 너무 안 했나 봅니다. 호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충전을 시작하는데
설정한 값으로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23푸사이 상태에서 36푸사이까지 충전하는데 4분 27초가 걸렸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소음이 다소 있는 편인데 소음 측정기에 85dB 정도가 나오네요. 소리가 제법 큰 편인데 지하 주차장이나 울림이 있는 공간에서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완충 상태에서 차량용 타이어 2개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서 오른쪽 앞 타이어도 충전을 했는데 25푸사이 상태에서 36푸사이가 되는데 4분 13초가 걸렸어요. 앞바퀴 2개의 공기압을 충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전후 상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차량 공기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적정 수치보다 공기압이 낮게 되면 주행 시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체크해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압이 적정 수치보다 낮게 되면 지면과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미끄럼에 취약해지니까 정말 위험하거든요. 3만원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당장 합시다. 5번째 아이템은 점프 스타터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품 중에 제가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는 녀석인데 2년 전 겨울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보험에서 긴급 출동을 부르고 나서 바로 샀어요. 점프 스타터는 배터리 방전 등의 문제로 시동이 걸리질 않을 때 연결해서 시동을 거는 데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사고 나서도 2번 정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위기를 탈출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 되겠다 싶어서 배터리를 새로 바로 교체했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상용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점프 스타터 역시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 제가 산 제품은 점프앤고의 J060 모델인데 2021년 12월 기준으로 8만원대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골랐던 이유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 기본 포함된 하드 케이스도 마음에 들었고 비상시에 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저할 수 있는데 사용 방법이 매우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빨간색 클램프는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에 검은색 클램프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연결했다면 녹색 LED 램프가 들어옵니다. 차량마다 구조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서 인터넷에 차 이름을 넣어서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얻는 거는 금방이에요. 점프 스타터를 연결해 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면 대부분 시동이 잘 걸릴 텐데 혹시나 3번 정도 했는데도 안 되면 차량 수리 받으러 가야 하는 겁니다. 배터리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정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용품들 중 다수가 만약을 대비하는 것들인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 번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겁니다. 6번째 아이템은 정말 절대로 사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차량용 비상망치예요. 비상망치는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빠르게 유리를 깨야 하니까 사용하기가 정말 간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팔을 휘두르면서 깨야 하는 방식이 아닌 유리창에 대고 꾹 누르는 형태의 베이스 차량용 비상용 망치를 7,280원에 구매해서 차량에 놔뒀어요. 생긴 모습을 보면 디자인이 예뻐서 이 녀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한데 일단 비상시 손이 가기 쉬운 곳에 부착해뒀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녀석의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작은 유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사용 방법과 성능을 확인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사용을 해볼게요. 비상망치를 유리 위에 두고 힘을 조금 많이 주니까 유리가 깨졌습니다. 잘 되네요. 이 제품을 잘 보면 망치 반대쪽에도 뚜껑이 있는데 열어보면 칼이 나옵니다. 사고 시 고장나서 빠지지 않는 안전벨트를 자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칼날이 U자형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 실수로 다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만큼 질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바지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힘을 조금 많이 주니까 청바지가 잘려나갔어요. 비상망치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은 필요합니다. 차량용 비상망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작지만 우리가 정말 위험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제품이니까 아직까지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하나 사세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특별히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 차에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아직까지도 차에 소화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7번째 마지막으로 포함을 했어요. 앞에 소개한 차량용 비상망치와 함께 사용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는 제품인데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큰 값어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소화기는 종류가 많은데 차량용이라 적혀 있거나 유료화재 및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텀블러 정도의 매우 작은 초기 소화용 소화기는 1만원대에도 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큰 제품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내 차에 놔두고 사용하면 무조건 좋은 IT 카용품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한 제품들을 한 번에 모두 구매한다고 하면 2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위험을 대비하고 조금 더 내 차량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사는 것도 좋은데 차량용 비상망치와 소화기는 합쳐서 3, 4만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혹시나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구매해서 구비해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는 꿀단지 한번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말 정보를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2번, 3번 봐주세요. 제발요.